네, 오늘은 2017년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29번 기하 킬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기하 킬러 문제가요,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공간 벡터가 들어가지 않아서 평면 벡터 문제가 나왔는데 9월 달부터는 공간 벡터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평면 벡터 문제가 킬러로 나오는 건 6월 달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9월 모의평가나 또는 수능을 풀어드릴 때는 평면 벡터 문제를 풀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평면 벡터 문제가 킬러로 나왔을 때가 없는 건 아닌데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옛날엔 공간 벡터가 있었으니까 굳이 한 단계 낮은 평면 벡터를 킬러로 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이나 수능에서는 정사형 킬러를 보도록 할 거고요. 6월 달에는 평면 벡터 킬러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기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여기 문제에 보시면 나오는 가번이나 나번 같은 정보를 식으로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1번이에요, 무조건. 2번으로 이렇게 정리한 식을요,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기하 문제를 쉽게 푸는 거는 꿈도 꾸시면 안 돼요. 절대 쉽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 문제는 반드시 어느 정도 그림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은 여기에 커다란 좌표평면 하나를 그려놓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 좌표평면이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요, 문제에서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의 한 점을 A,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위의 한 점을 B,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추후에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할 이 두 개의 원을 일단 그려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 3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이 밑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OB, OP, OA, OP 이런 거를 다 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PA, PB도 나중에 OP랑 OA랑 OB에 관련된 표현법으로 쓰기가 좋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 벡터인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 OP 벡터를 P 벡터라고 이름을 일단 쉽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가번의 식 OB 벡터 내적 OP 벡터는 3, OA 벡터 내적 OP 벡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요 내용에서는 이제 A 벡터랑 P 벡터를 내적한 것이, 다시 B 벡터랑 P 벡터를 내적한 것이 3, A 벡터랑 P 벡터를 내적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요. 이 식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P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으로 내적값을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3, A 벡터의 크기 P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2로 우리가 또 내적식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A 벡터는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한 점이니까 크기가 1일 수밖에 없고요. B 벡터는 반지름의 크기가 3인 원 위에 한 점이니까 크기가 3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 크기는요, 이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게 돼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1이 코사인 세타 2가 되면서 세타 1은 세타 2와 함께 어떤 특정 세타라는 각을 가지게 되고, 이 세타 각은 0도부터 파이 라디안, 0 라디안부터 파이 라디안까지만 따지는 걸로 할게요. 그 이상부터는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내적에서는. 그래서 0부터 파이 라디안까지의 값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번식의 해석에 들어갈 건데요. 나번식 같은 경우는 PA 벡터의 크기의 제곱, P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20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PA 벡터라고 하는 건요, OA 빼기 OP라고 할 수 있으니까 A 빼기 P 벡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PB 벡터 같은 경우도 OB 벡터에서
OP 벡터를 뺀 것이기 때문에 B 빼기 P 벡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쓴 걸 바탕으로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A 벡터 빼기 P 벡터에 A 벡터 빼기 P 벡터를 내적하고요. 더하기 B 벡터 빼기 P 벡터에 B 벡터 빼기 P 벡터를 내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2개 빼기 2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 P 벡터 더하기 A 벡터 크기의 제곱 B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고 최종 정리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A 벡터 크기 아까 1, B 벡터 크기 아까 3이라고 구해놨었죠? 그래서 요거 2 P 벡터의 제곱 빼기 2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P 벡터 더하기 10이라고 써놓으면 얘가 아까 20이라고 위에 써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2 P 벡터의 크기 제곱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P 벡터를 한 것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P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내적 P 벡터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식 중요하게 이따가 쓸 거예요. 왜냐? 우리 여기 있는 나번식까지 구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구해달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문제는 PA 내적 PB의 최소값이 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PA 벡터랑요 P, B 벡터의 내적을 살펴볼 건데, 이 내적은 우리가 값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A 벡터 빼기 P 벡터에다가 B 벡터 빼기 P 벡터를 내적한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해 보면은 P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내적 P 벡터 더하기 A 내적 B가 된단 말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까 여기 위에서 구해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식이요 A 내적 B 더하기 5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여기도 식을 한 번 더 바꿔주면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3 더하기 5가 돼서요 얘가 5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3다까지 오거든요. 이제 그림으로서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으로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현재 P 벡터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다 치고 파란색으로 B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사이에 각도인 세타3가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각도인 세타3가 당연히 있었을 건데요. 이 각도인 세타3가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이 최소값 m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아까도 봤다시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내적에서는 세타3의 값을 0부터 파이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요 A가요 이쪽에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형으로 있어갖고 이 사이의 각도가 파이 라디안이 될 때가 가장 벡터의 값이 코사인 세타 3의 값이 가장 작게 나올 때일 거예요. 왜냐? 세타 3가 파이가 된다면은 이 값이 2라는 값을 가지면서 최소가 되거든요.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m의 값은 2가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문제는 이러고 나면은 점 P가 어디에 있냐인데, 점 P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m 값이 2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서 AB 벡터가 이제 그렇다라는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디까지나 이 값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P 값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A 벡터랑 B 벡터가 서로 반대의 벡터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놓은 이 식 있었을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식이죠.
아까 구해놓은 이 식에서 A 벡터랑 B 벡터가 정반대로 뒤집혔죠?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히게 되면은요, A 더하기 B 벡터를 단순하게 어떤 특정 벡터 값으로 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벡터 값을 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벡터 값을 정하는 과정에서 m의 값이 2라고 나온 것과 함께 우리가 p 벡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p 벡터의 값은 여기 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p 벡터의 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게 되면 여기처럼 지금 현재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됐으니까 이때의 OP, 그러니까 이때의 p 벡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때의 p 벡터의 크기라고 함은 당연하게도 여기의 값 자체가 a, b 벡터가 서로 반대로 나오니까 크기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내적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크기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 있는 a 벡터랑 b 벡터가요, 덧셈으로 봤을 때예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 a 벡터가 되니까 더하기 2 a 벡터로 바꾸고 내적 p 벡터로 쓸 수 있고, 이게 현재 5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a 벡터의 핵심이 뭐냐? 여기서 이 p 벡터의 핵심이 뭐냐? 이 p 벡터의 값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a 벡터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 a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제 구해놓고 난 다음에 얘기지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구했던 값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P점을 기준으로 그림이 세타1하고 세타2가 세타로서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세타3가 지금 현재 그럼 이 세타1과 세타2 사이에 각이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P를 제가 지금은 대충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P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90도 90도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점 P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그 점 P에 대해서 나오는 세타1과 세타2는 둘 다 세타 값인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타3의 값은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될 거라서 2세타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 세타의 값이 얼마가 돼요? 90도가 돼요. 즉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타 값이.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값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PA와 PB 벡터에서 봤었던 값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게, A 벡터와 B 벡터를 이제 내적하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값도 이 값도 결국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전에 P를 이렇게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 대충 그린 벡터여도 상관이 없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요 벡터랑 이렇게 그려졌을 때예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무조건적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는 요 벡터도 여기는 요 벡터도 전부 다 얼마가 된다? 이퀄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 값으로서. 왜냐? 수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직인 값으로 얘가 반드시 0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는 AP랑 BP 벡터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이 식으로 아까 다시 돌아와서요, 이 값 자체가 그냥 0으로 떨어지게 돼요. 즉 이 값 자체도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5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게 바로 뭐다? K의 제곱과 같아지게 되죠. 따라서 마지막입니다. M 더하기 K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식을 구해주고 나면은 M 더하기 K의 제곱이라는 요 식 때문에라도 여기 있는 이 식이 왜 하필 이런 값을 가졌을까? 또 다른 이유로도 여기 있는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까라는 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벡터는 그림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것을 공부할 때는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 하나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 푸시는 거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2018학년도에 본 6월 모의평가 수학과형 29번 기하 킬러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